안녕하세요. 컴퓨터 관련한 잡지식을 영상으로 올리는 닉네임 강밀봉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버추얼박스 설치 및 윈도우 7 설치에 이어 버추얼박스 설정 및 추가 기능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구성했던 윈도우 7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정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쭉 한번 훑어보면 일반, 시스템, 디스플레이, 저장소, 오디오, 네트워크, 직렬 포트, USB, 공유 폴더,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세팅 값,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세팅하거나 하드웨어에서 세팅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천천히 봐볼게요. 일반, 우리가 설정한 윈도우 7이라는 VM 버추얼 머신 네임, 이름이죠. 가상 머신의 이름을 표시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OS의 종류, 리눅스, 솔라리스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선택했었죠. 그리고 버전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윈도우즈 7이다. 64비트로 사용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써 있는 겁니다. 고급은 이제 스냅샷 폴더는 어디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볼게요. 시스템, 마더보드, 흔히 메인보드라고 하죠. 그 메인보드에 대한 이제 부팅 순서들이라던가 칩셋은 무엇을 사용하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저도 모르는 부분이 꽤 많이 있고요.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CPU 관련돼 가지고 이제 CPU 한 개 사용할 거냐,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실제 호스트 머신에 대해서 자원을 뺏기게 돼요.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방가상화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거는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픽카드에 대한 메모리 추가하거나 줄이거나, 그리고 모니터 개수, 투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 이제 투모니터, 그리고 크기 좀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389라는 포트를 사용해서 인증을 해서 그 컴퓨터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소, 저장소는 말 그대로 디스크라던가, 이거는 저희 하드디스크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ISO 파일들을 이제 CD 파일들이잖아요. 그 CD 파일들을 가상 드라이브에 넣고 실제로 이 게스 컴퓨터에서 내가 이 CD를 돌렸다, 네가 실행을 해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디오는 스킵을 할게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터넷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트, 그리고 어댑터, 브릿지, 그리고 호스트 온리 이렇게 있는데, 호스트 온리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호스트 온리는 메모장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공유기가 있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공유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컴퓨터가 있죠. 그러면 공유기가 인터넷을 컴퓨터 쪽으로 뿌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가상머신 1을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호스트 온리의 경우는 통신을 가상머신들끼리만 해요. 2, 가상머신 3.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 거, 호스트 온리. 그리고 온리 맞나요? 이거. 그리고 네트워크 브릿지. 네트워크 브릿지 같은 경우는 공유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요. 이거는 호스트 PC,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가상머신 1, 가상머신 2, 가상머신 3 이렇게 같은 대역대로 묶이는 거거든요. 공유기가 컴퓨터
그러니까 호스트 PC 그리고 가상머신 1, 가상머신 2, 가상머신 3 다 그냥 똑같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네트워크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공유기에서도 컴퓨터로 내려줄 때 여기서도 나트가 사용돼요. 여기서 나트가 사용되는데 나트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각 가정마다 공인 IP를 할당을 받아요. 단 이 공인 IP는 단 한 개고요. 근데 우리 요즘 가정 같은 경우는 뭐 IoT 장비며 뭐 TV, 컴퓨터, 노트북, IP 인터넷에 써야 될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 IP 한 개만 할당받아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나트인데 1.1.1.1이라는 공인 IP를 받아와서 이 공인 IP를 뭐 19168.0.1부터 254까지 해서 늘려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저 1.1.1은 내 주소고, 집 주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집 주소고, 이 안에 뭐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휴대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거는 사설 IP 그리고 이거는 공인 IP. 공인 IP는 내가 KT 뭐 LG KT 이런 데에서 받는 거고요. 내가 설정을 못해요. 1.1.1.1 써라 하면 써야 돼요. 근데 사설 IP 같은 경우는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19168 뭐 대부분의 이 나트 기능을 하는 게 공유기인데 공유기 그냥 기본 설정 보면은 뭐 19168 0.1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CMD라고 치면은 이런 창이 나와요. CMD라는 걸 실행하면은 그럼 여기서 IP config 라고 치면은 내 주소는 내 사설 IP는 19168.0.5예요. 내 컴퓨터 데스크탑에 대한 거는 그러면은 뭐 실제로 공인 IP는 다른 거겠죠? 그 공인 IP를 받고 이 공인 IP가 밑에서 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컴퓨터에서 나트를 해주는 거면 컴퓨터가 결국 공유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있는 가상머신이. 그래서 여기에서 또 가상머신 1, 가상머신 2, 가상머신 3 이렇게 다 IP를 뿌려준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공인 IP가 되는 거고 여기도 뭐 어떻게 가상머신에서 보면은 공인 IP 개념이겠죠? 실제로는 사설 IP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컴퓨터에서 또 뿌려준 사설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요점을 설명해드리면 공유기 호스트 온리 같은 경우는 가상머신들끼리만 통신을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브릿지 컴퓨터, 가상머신, 가상머신2, 가상머신3 다 같이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딴에서. 그리고 나트 같은 경우는 다 통신은 할 수는 있는데 같은 대역대가 아니에요. 호스트 PC랑 게스트 PC, VM 가상머신들이랑 네 이렇게 한번 간단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직렬 포트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을게요. 컴 포트가 있고 뭐 패러럴 포트 이런 게 있는데 컴퓨터 보시면은 모니터 잭이랑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암이 아니라 수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쭉쭉쭉쭉 튀어나와 있는 핀들이 있을 건데 그걸 이제 컴 포트 또는 시리얼 포트라고 하는데 USB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프린터랑 연결을 한다던가 뭐랑 연결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거고
USB는 다들 아시다시피 USB, 그리고 공유 폴더는 호스트에서 게스트로 뭔가 전달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럴 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었던 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켜봤는데 지난 시간에는 올리고 스냅샷까지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일단은 화면이 작죠. 근데 한번 키워볼게요. 그래도 작아요. 해상도가 늘어나질 않죠. 일단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장치라고 있어요. 장치라고 해서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게스트 확장 CD 삽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야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그냥 누르면은 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CD가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서 설치를 진행하면 이렇게 그냥 넥스 쭉 해주세요. 요거를 이제 설치해야지 좀 더 편하게 가정머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다 실내해 주시고요. 한번 껐다 켜줄게요. 그리고 한번 켜지면은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뭔가 화면이 좀 커졌죠? 그리고 여기서 키면은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해상도가 변경이 돼요.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러면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보통 이렇게 사용하면서 뭐 여기서 내가 뭔가를 다운로드 받았다, 뭔가 좋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저번에 말했듯이 여기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걸릴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라는 파일들은 버추얼 머신에서 먼저 실행을 해보고 괜찮네, 멀쩡한 파일이네 하면은 이제 호스트 머신으로 옮겨오는 형태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옮기려고 해도 요거 컴퓨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 돼요.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만든 거에서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꿔줄게요. 가상머신 공유라고 해주고, 아까 전에 하나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공유 폴더 설정 눌러주면은 플러스 해주고, 여기서 경로를 설정해줘요. 바탕에 보면은 가상머신 공유라고 있죠. 이 가상머신 공유를 폴더 선택해주면은 읽기 전용하지 말고요, 자동 마운트 그리고 항상 사용하기 켜주시고, 그러면은 뭐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번 껐다 켜주면은 변한 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처음 여는 말에서 말했듯이 컴퓨터 관련 잡지식을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버추얼 머신만 언제까지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실생활에 활용하는 좀 유용한 유틸들 또는 MS에 실제로 있는 기능들인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능들, 뭐 하다못해 IP타임 공유기를 어떻게 세팅하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들 자료들을 올릴 거예요. 사용자, 그러니까 유튜버 여러분들과 공유도 하고 저 자신도 저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려는 거거든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 또는 저도 스킬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아는 지식들 그리고 알게 된 지식들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할 예정이니 꼭 구독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엔지니어로서든 아니면은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든. 네. 이렇게 켜졌는데 지금 당장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없네. 없네. 뭐지? 여기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요렇게 여기 이제 하나가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열릴까요? 왜 안 열릴까요? 해도 안 되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우선 이거는 원래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안 되네요. 아무튼 요렇게 설정하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자동 마운트 항상 사용하기 가상 모친 공유 맞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도 있고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있어요. 양방향으로 해주는데 지금 뭔가 버추얼 머신에서 에러가 있는지 드래그 앤 드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자료다 빼버려요. 근데 이게 어떤 파일에 대해서는 되고 어떤 파일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뭔가 안에서 오류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버추얼 머신 내에서. 그러네요. 뭔가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리고 요거 클립보드 공유라고 해서 클립보드 들어보시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막 써져 있는 거를 복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게스트 머신에서 쓸 게 아니라 호스트 머신에서 내가 복사를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꺼져 있다. 이 기능 자체가 꺼져 있다.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은 안 되죠. 다시 기능을 켜볼게요. 사용. 복사하고 붙여놓고 잘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부터는 지금 제가 버추얼 머신을 올려놓은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한 유틸들 또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정책들, 레지스트리 편집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그룹 정책이라던가 뭐 로컬 그룹 정책이라던가 요런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켜고 또 끄는 것도 시간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끌 수 있게 뭐 그런 여러 가지들 같이 배워나갈 테니까 같이 배워나가고 알려드리고 저도 또한 많이 배울 테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디스크 내가 자료를 모르고 지웠거나 또는 그 지운 뭐 포맷을 한다던가 그럴 때 내가 데이터를 실수로 지웠어요. 근데 그 지운 거를 바로 그냥 전체 삭제해 버려 가지고 이거 중요한 자료인데 이거 꼭 필요한 건데 모르고 지워버린 거예요. 영구적으로 삭제해버려. 그럼 이거 지금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